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무가내로 부정적인 감정만 쏟아내면서 너라면 다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그냥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거야. 내 감정만 중요하지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인지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심리학 공부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가장 부정적이고 비난만 일삼는 사람의 전형이죠. 그 다음에 내 의사는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왜곡하면서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무가내로 부정적인 감정만 쏟아내면서 나는 너라면 다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그냥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 감정만 중요하지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항상 피해자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다 너 탓이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그냥 자기만 편하자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인지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과도한 자기에 빠진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느낌이 확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자기만 가장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에서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회사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게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이 좋은 결과를 내는 건 나르시시스트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공을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 다음에 팀보다는 본인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르시시스트를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말버릇은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르시시스트인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야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시간 낭비야. 내가 다 안다니까.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류의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상대방의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아주 교묘하게 사실은 후벼 판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랬는데 내가 장난한 거잖아. 너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지하게 반응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비웃는 표정 같은 걸 지으면서 그래 열심히 해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조금 그 직급이 높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해야 돼 나중 되면 다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지하게 거기다 대고 맞대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는 왜 농담을 다큐로 받아?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헛웃음을 웃어주시는 게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하는 말에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오히려 그런 말을 덜 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녁에 상당히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영향만 준다면 사실 그건 그 어떤 것보다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죠. 그러면 나에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잘 대해주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반복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에너지는 소진되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원인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상호작용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쉽게 받아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확실하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가 너무 뻔한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그냥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도 그런 것들을 받아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친절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거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무례하게 대하는데도 우리가 꼭 친절하게 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일관성의 함정에 빠져서 강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친절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굳이 이전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도 다시 반복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도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될 리도 없고요. 계속 좋아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와 나누게 되면 훨씬 더 배가 되고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돼요. 나쁜 일도 마찬가지죠. 나쁜 일을 누군가와 나누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희석되면서 나에게도 훨씬 더 위로의 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감정 교류예요. 즉 무언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걸 모두 나눈다는 거죠. 감정 쓰레기통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교류가 없고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릴 때 좋은 걸 버리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정 쓰레기통에는 부정적인 것만 그냥 던지게 됩니다. 쓰레기통이 무슨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경험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만 항상 전달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부정적인 관계 때문에 힘들게 되면 그 관계에서 무조건 도피하거나 혹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힘들거나 혹은 연인 때문에 힘들거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거기에서 그냥 도피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관계로 갑니다. 제가 실제로 부모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서둘러서 결혼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오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기 어려웠고요. 그냥 최대한 여기서 도망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그 다음에 무엇을 피하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지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보면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선 넘는 게 일상입니다. 선 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업무 분장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정확하게 표시해 놓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둘이서 무언가를
의논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명확하게 각자의 일, 그 다음에 업무 분담, 그 다음에 책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업무는 같이 하지만 감정적인 교류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부정적인 걸 쏟아내거나 비난하는 거를 피하면 되는 거냐, 그런 것도 피하셔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의 칭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무기로 해서, 칭찬을 도구로 해서 나를 조종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교류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 가족과 감정 교류를 안 한다는 건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힌다면 떨어져서 산다거나 독립한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강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점은 다 보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단점을 보충하기보다는 강점을 더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모든 거에 다 능통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가꾸고 발전시키고 그걸로 더 단단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공격한다고 해도 나 그거 알고 있거든, 이렇게 편안하게 응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강점을 잘 살리고 가꾸어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뭘 딱 해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서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과 감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내가 되게 화가 났어요. 혹은 지금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왜 화가 났는지, 왜 짜증이 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화난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내가 10점 만점에서 한 7점 정도 되는 수준으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이 사건과 감정의 연관성을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그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더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좀 덜 받으실 거고 소외감을 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